안녕하세요 여러분, 셰무와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 오늘은 413쪽 우피파이고요. 네, 414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모든 가루 재료는 채를 다 쳐놨어요. 중력분, 카카오 파우더,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소금 넣고요. 이렇게 옆에 두고 이제 그다음 이제 볼에 버터를 풀고, 책에는 편의를 위해서 핸드믹서를 썼지만 방송에서는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거 썼어요. 뭐 있는 거 써주시면 돼요. 버터를 실온에 둬서 굉장히 이런 상태가 됐더라도 한번 풀어서 써주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설탕. 항상 그렇듯이 두세 번에 나눠서 넣고, 첫 번째 회차가 다 이제 버터가 설탕을 품었다 싶으시면 그 다음 회차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휘퍼를 많이 쓰셔야 될 때는 이렇게 담는 게 확실히 편하세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담으면 저희가 팔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까지 훑어가면서 해주시고, 네, 두 번째 회차에 설탕 또 완전히 흡수를 할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다 섞였으면 달걀을 나눠서 넣을 거고요. 네, 나눠서 넣기 위해서 달걀을 풀어놔야 돼요. 이 반죽이 달걀을 다 품었다 싶으면, 살림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휘퍼하실 때는 확실히 도움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잘 섞겠습니다. 이제 버터밀크라고 한국엔 잘 판매를 안 하니까 실온의 우유에다가 레몬즙을 섞어서, 레몬즙 짜가지고 10분 이상 둔 거거든요. 이거를 나눠서 넣을 거고요. 일반 우유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풍미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반 우유 대신에 레시피에 생크림을 쓰거나 요거트를 쓰거나 이럴 때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섞였다 싶으시면 이제 다음 회차를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비린내 같은 거 잡아주고 풍미 주기 위해서 바닐라 에센스 섞어주고 끝낼게요. 이제 보울에 넣었던 가루를 섞어주시고요. 가루 역시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섞였다 싶으시면 넣어주시면 좋아요. 대략적으로 다 섞으셨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질감이 되면 되시거든요. 굉장히 되직한 반죽이고요. 네, 이제 짤주머니에 넣고 마카롱이나 다코아지 짜듯이 하나씩 짜서 이제 구울 거예요. 요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질죠? 네. 이런 거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짤주머니에 채워서 짰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부풀기 때문에 웬만하면 간격을 좀 주셔가지고 깍지 같은 거 안 쓰셔도 되고, 짤주머니가 혹시 없으시면 지퍼백 쓰셔도 돼요. 지퍼백을 짤주머니처럼 쓰시면 되니까 최대한 원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 짜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하고 베이킹 소다 덕분에 굉장히 부풀거든요. 간격을 꼭 주시고요. 윗부분도 결국 다 이렇게 덮을 거기 때문에 크게 모양을 안 다듬어 주셔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넣기 전에 몇 번만 이렇게 쳐서 이제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븐 안에서 크랙이 생기면서 서서히 부풀고 있고요. 굉장히 초코파이 비주얼이 먹음직스러운 그런 디저트예요. 그래서 13분 굽는 사이에 한 굽고 나서 7, 8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다시 뒤집어서 색깔 골고루 내주도록 하실게요. 아르칸이 훨씬 영상 찍기가 쉽네요. 네, 맛있게 구워주세요. 치킨망에서 다 구워진 걸 식히는 동안 필링을 만들 거예요. 식히는데 은근히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때 만들어 주시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버터는 항상 실온이지만 잘 풀어주시고요. 책에는 핸드믹서를 썼는데 이렇게 핸드믹서 없으셔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슈가 파우더 채를 쳐서 반 정도 하신 후에 이제 버터가 슈가 파우더를 대략적으로 다 품었다 싶으시면 두 번째, 세 번째 회차를 넣으시고 잘 섞어주시면 되세요. 슈가 파우더가 안 보일 때까지 섞이면 저희 바닐라 에센스 넣어주고요. 여기서는 계란이 안 들어가니까 계란 잡내를 잡는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바닐라의 향, 바닐라 익스트랙 좋은 거 써주시면 굉장히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좀 뻑뻑하죠? 항상 다코아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뻑뻑하다 싶으면 우유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우유 준비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짜기가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매끄럽게 섞어서 이렇게 짤주머니에 채워가지고 이제 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섞을 때도 가운데부터 이렇게 섞으시고 가장자리 훑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효율 있게 섞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저희 여기에도 설탕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짜면 한국인 입맛이 너무 달거든요. 미국 디저트는.
그래서 최대 3분의 2지만 단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정말 조금만 3분의 1 정도만 동그라미 짜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2개 포개 주시면 저희 오늘 드디어 마무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식은 상태여야지 아니면 다 크림 녹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네, 저희 오늘 우피파이 만들어 봤고요. 한국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거라고 따지자면 초코파이인 것 같아요. 초코파이는 또 위에 초코 디핑까지 되어 있잖아요. 굳이 초코 디핑을 원하신다면 이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코팅 초콜릿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시면 되겠지만, 그러면 정말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필링, 또 요거는 딱 그냥 FM대로 넣은 거고요. 이제 이거보다 정말 한 500원짜리 크기 정도 이렇게 짜시면 크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피파이보다는 한국에선 우피 골드버거가 훨씬 유명하니까 오히려 좀 그렇게 연상될 수도 있는데 스펠링은 다르고요. 그리고 우피 굳이 따지면 아싸 예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제 책에서 저희 초등학교 지금 3학년 4학년인 저희 아들 딸이 가장 좋아하는, 오늘 또 우피파이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신나서 갔거든요. 신나서 왔는데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애들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파티 음식 같고 분위기를 막 업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크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거고, 사실 이것만 드셔도 달고 우유랑 드시기 되게 좋으니까 굳이 크림 같은 거 만들기 좀 그러실 거면 어디 선물하실 때도 굳이 크림 안 채우셔도 막 상대방 자체가 단 걸 크게 안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드리면 되지만, 정통은 아니죠. 정통은 크림을 해서 이렇게 샌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샌드를 하는 종류가 꽤 많아요. 이 책에 오늘 해보시고 이게 반응도 좋고 잘 만들만 하다 하시면 다쿠아즈나 마카롱은 이제 차츰차츰 여러 가지 책의 메뉴가 한 80개 정도 되는데, 이제 추가적인 미니 메뉴까지 합치면 한 90개 정도 되겠죠. 책에 제과랑 제빵 분야를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양하게 섭렵을 해보실 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미나게 만들어 보시고요. 저한테 뭐가 어렵다, 안 됐다, 실패를 했다 이러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댓글에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특히 미국 디저트는 박력분보다는 이런 데 중력분이 자주 쓰이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막 강력분 이렇게 따로 팔지 않아요. 중력분 팔아 이러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마 지역에 따라서 조금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미국 사셔도 강력분, 박력분, 중력분 다 구하실 수는 확실히 있으니까. 통밀가루 너무 많죠. 그러고 또 베이킹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간 이런 레시피마다 항상 질문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안 돼요? 뭐를 대체하시면 안 돼요? 항상 사실 베이킹 소다가 너무 세니까 그거를 조금 더 중화시켜서 만든 게 베이킹 파우더라고 해서,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베이킹 파우더 분량의 3배, 4배 정도로 하면 베이킹 소다의 효력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왕이면 제시를 해드리는 대로 쓰시는 게 안전하세요. 그리고 사실 한국 살면서 베이킹 소다하고 베이킹 파우더가 한번 구할 수도 없고 럼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니까, 이왕이면 둘 다 써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처럼 이제 버터밀크가 한국에 안 파니까 우유하고 레몬즙을 섞어서 쓰고, 이런 경우에는 산성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중화를 시켜줘야 돼요. 중화를 시켜가지고 똔똔이 된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또 부푸는 게 부족하니까 이제 베이킹 소다, 산성분, 그 다음에 이제 베이킹 파우더 좀 더 부풀게 하고, 이런 다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뭘 빼고 뭘 더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레시피로 이렇게 전달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유가, 어디서 망했는지를 확실히 아시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이 책뿐만이 아닌 다른 레시피 책이나 너무 많잖아요. 이제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뭔가 건전한 문화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선순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인기가 많은 품목이니까 맛있게 만드셔가지고 특히 아이 있는 집에 이렇게 드시고, 또 하나 항상 그게 있어요. 아이 계시는 집 분들이 항상 물으시는 게 설탕 줄여도 돼 하시는데, 설탕이 단순히 이게 당도만 이게 관건이 아니라, 설탕을 줄이게 되면 볼륨이 줄 수도 있고 텍스처가 바뀔 수도 있고 사실 부푸는 정도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정말 난 진짜 단 거 덜 먹이고 싶다 하시면 반죽에서 설탕 180에서 150까지 줄이시고, 필링에서 슈가 파우더도 200인데 한 150 선으로 줄이시면 줄이겠지만, 이 딱 FM대로 하시는 것만큼 결과물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피파이 다음은 제가 다음 방송도 완전 다른 발효빵을 할 순서잖아요. 사실 이 빵 레시피가 제 과 레시피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발효빵 방송은 이번 주 일요일이 되면 끝나거든요. 이제 몇 개 남았죠. 수, 목, 금, 토일 5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발효빵 방송도 재미나게 봐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3개 나머지 이제 제과 레시피 남은 거 할 테니까 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완성품은 이런 느낌이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선물하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 의견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